총부권의 이동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걸 강명관 교수가 얘기를 한 거고. 너무 죄송한데 재미가 너무 없었나 봐요. 뭐야? 입이 찢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넌 지옥 갈 거야.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21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사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주말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했었는데 이 수도권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은 비가 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역에는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지난 여름에 또 호우 피해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사망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그 우리 역사적으로 뭐 조선시대 가까운 조선시대 때도 이런 자연재해 기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있죠. 굉장히 상세하게 남아있습니다. 어. 저희 그 장영실 편에서 했잖아요. 네. 추구기가 있기도 하고 홍수가 잦아요. 홍수가 잦아요. 하긴 이게 배수로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못 맞추는데 엊그제 그 JTBC에 네. 그 소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천체 그 기후 관측 소장님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뭔가 기후 변화가 좀 빠르게 예측불허로 가는 것 때문에 못 한대요. 지금도 못 하는 거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기후 변화를 제대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직업 중에 하나가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 난기류가 그렇죠.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난기류가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심해져서 그 은퇴하시는 그 기장님이 후배 기장들한테 너희들은 더 위험한 비행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만큼 예전에는 어느 정도 거기 가면 난기류가 좀 잘 생기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대요. 갑자기 그래서 요즘 그 난기류를 위한 비행기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대만에서 대만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이제는 예측하는 게 진짜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날씨도 뭐 농담 삼아 동남아 날씨가 돼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농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우기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좀 있으면 제주도에 커피가 날 수도 있대요. 오. 지금 시도가 이미 되고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하우스에서 키우는 걸로 시작은 했는데 이제 아마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곧 나온다고 봅니다. 철원망고 곧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원래 그 특산물 그 키우시던 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특산물이 다 바뀌고 있어요. 원래 맛있는 지역들이 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제 그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이제 과일에 물 함유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또물 얘기만 나오고 아니 오해세요. 예. 네. 오창석은 왜너 이게 제가 웃으니까 따로 웃었어요. 웃으면 전염되잖아요. 아니 우리 눈이 마주쳤어. 물 많다 하는데. 하얀 옷 입은 것들. 그것도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뭐 어느 지역의 이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있는 거죠. 네. 오징어가 좀 없어지는 거 아쉬운 것 같아요. 오징어? 네. 수온의 변화로 찬물 맞아. 한류 물고기. 명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안 잡히잖아요. 명태는 이제 다 러시아산이니까 안 나와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되네. 완전히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제주도 앞바다에 참치 잡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마 우리가 지금 세대가 그 생을 마감하기 전에 팬데믹은 한두 번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들한테 어색할 거냐? 지금 저희 애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계속 마스크 안 쓰는 거야? 왜냐면 마스크 쓰는 게 일상 이게 유치원 때의 모든 기억은 다 마스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이게 다시 와가지고 마스크 쓰는 게 이 친구들은 아마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달라지겠죠. 네,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외계인 볼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 뭐지 2130 몇 년에 네. 지구에서 가장
지구랑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네. 그 행성이 있나 봐요. 뭐 네. 저도 이제 그거 전공은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쏜 전파가 2130 몇 년에 도착한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있다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 있다면 네. 빠르게 오겠죠. 어. 그럼 이제 외계인이랑 조우를 조우를 할 수 그거 있는. 보려면 10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40살 이상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네.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네. 얼려두세요. 얼려두세요. 왜? 얼려두세요. 아, 냉동 인간. 냉동 인간으로. 그 만약 하게 된다면 교수님이 먼저 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권하시기 전에. 넌 추워. 아니 추워. 그러면 수명을 끝까지 엄청나게 땡겨 써서 땡겨 쓰니까 늘려서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안 사실 거예요? 저는 어떤 건강 상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의 상태라면 200살까지도 살아도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든 상태로 네. 연명으로 200살까지 간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저는 똥칠할 때까지도 똥칠을 하더라도 네.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살겠습니다. 제 친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셨대요. 뭐요? 아그 개똥밭에 굴러서 이승이 좋다. 이승이 이승이 났다. 죽기 전에 그 말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거는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의 나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 재정 상태. 200살까지 내가 일 안 하고도 되게 어느 정도 생활이 영위가 가능한 정도의 재정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서울역에 누워 있더라도 진짜요? 야 200살까지. 이승에 대한 이 이런 집착. 집착이 그게 되게 상당하시네. 집착남이네. 삶에 대한 이 집착이 상당하시네요, 쌤은.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저는 하기가 그렇죠. 네, 그냥-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옥 가면서 기독교세요? 지옥 가면 어떻게? 어. 기독교는 아닌데 그래도 이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예예. 여기가 나는 착하게 살았어야지. 아. 찔리는 게 많으신가 보네. 어차피 지옥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약간 종교적 믿음과도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도덕관과 삶의 이 태도 이런 것만 갖고 판단 내린다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성실히 살았습니다. 연옥? 중간. 중간에 애매한데 전 그래서 불교를 믿어요. 하나 더 윤회를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예. 농담이에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윤회라면은 뭐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창석 씨는요? 부위별로 따로 간다 그러면 손가락은 천국 갈까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 줬으니까. 한번 보내야죠. 사지가 좀 찢기겠네요. 예. 지금이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나 기행복하게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지탄받을 일도 했었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함께 갑니까? 저는 온전하게 지옥을 가죠. 다 가지. 왜? 교수님이야말로 뭐 이렇게 크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뭐 잘 아니에요.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또 범인 잡을 때 많이 때리기도 하고. 왜 그 정예구현인데요. 그 시절에 또 지금의 또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무고한 누군가를 희생시켰나요? 모르겠어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저 적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형님 어디 갈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100%죠. 지옥이요. 왜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라고 하길래 100% 천국 가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100%라면 지옥이죠. 근데 남한테 뭐 크게 피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다들 본인한테 되게 엄격하시네요. 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가영 천국 간다면 저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선이라면 저도요. 싹 가능입니다. 너 방송 전에 했던 그 남들 상처 주는 말만 모아서 지옥이야. 그런가? 입만. 입은 지옥이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산다는 게 사실 기준이
뭐 객관적으로 딱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네. 텐데 자 오늘 다룰 이야기 딱 들어보시면 이들은 과연 잘 산 인생을 산 것일까? 예. 어떤 인생을 산 것일까? 조선시대 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을 네. 오늘 다룹니다. 네. 자,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구나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본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누적 펀딩 금액 63억 원 이상. 요즘 일본에서 핫한 수면 브랜드 브레인슬립의 베개 소개하겠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코일 같은 형태의 독특한 소재와 구조로 높은 통기성을 자랑하고요. 바람이 잘 통해서 베개를 오래 베고 있어서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차지 않습니다. 자다 깨는 일 없는 쾌적한 숙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관리 방법도 간편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내서 한두 시간 건조하면 끝으로 베개 본품까지 쉽게 세척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25% 인생의 투자에 깨어있는 75% 인생의 활력을 선물해 보세요. 네. 네, 자,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름철 극강의 이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네. 정말 시원해가지고요. 이 머리가 좀 뜨거워가지고 잠잘 때마다 좀 뒤척이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이거 불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베개를 베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베개 없으면은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브레인 슬립 베개로 바꿔 보시면은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열감이 있으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그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놔요. 시원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건조대라고 여기 습도 같은 거. 그래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들어가서 찹찹하게 자야 저는 바로 잠이 오거든요. 원래 사람 많이들 그러지 않나요? 네. 시원하고. 그래서 일부러 미리 거기다가 그쪽에다가 서큘레이터를 그쪽에 틀어놓을 정도로 저는 잠자리를 그렇게 관리하는데 베개 이거 만나고 진짜 혁신이고 혁명이었죠. 베개는 그게 잘 안 됐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래 쓰면 베개가 냄새나고 어쩔 수 없이 사람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색깔이 네. 누렇게 되잖아. 그래요, 정말. 그런데 그거 세척하기가 좀 그래서 늘 또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브레인 슬립 베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연산이 필요 없는. 자 세척도 간편해서 너무나도 오래 쓰시기도 좋은 브레인 슬립 베개 가격대가 좀 있는데 돈값을 합니다 확실하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고요.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바로 한 포 광고 읽으시는 동안 맛있어요. 뜯어서 먹었습니다. 살짝 네. 머리가 삥 하듯이 힘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귀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저희가 이거 녹화하는 날 요 앞에 수해복구도 이 산삼시대를 광고해요. 근데 우리 실장이 수해복구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산삼시대를 안 춥니다. 철저히 이제 자본주의자. 아 민기 형 못 먹었어요? 자본주의자. 피곤한 상태로 집에 아직 가셨어요. 산삼시대 먹을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 이런. 폼이 올라오지 아, 않았다라는 예. 우리 실장의 냉철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완벽한 1군이 돼야 이제 이거 들어가는군요. 줍니다. 예. 근데 역사는 필 그놈은 항상 주잖아요. 예. 실장 형이 되게 따뜻한 티예요. 따뜻한 티예요. 우리 그 성우님이랑 우리 민기 형 못 먹고 간 네. 산산시대. 네. 우리 실장이 네. 그리고 그 뭐냐 잡스러운 연애 오창석 씨가 같이 함께하다가 이제 네. 하차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TBH라고 의류 브랜드에서 주는 아, 포인트가 예. 있어요. 네, 매달 포인트. 그걸 조금씩 주시거든요. 네. 우리 돈 합쳐가지고 이제 의류를 구매하는데 네네. 그만두면서 그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했더니 우리 실장이 벌써 정리했습니다. 애초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차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포인트를 보내지 않았다. 이야. 너무 하시는데. 네,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정확한 하시네. 거죠. 사실 들어와 있었으면 내가 더 불편했을 텐데. 야, 네. 이 일은 정말 칼같이 합니다. 칼같이 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믿고 쓰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그럼요. 주인 손에 피 묻히지 않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산삼 시대 아끼는 사람한테만 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네. 뭐.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산삼 시대 부담 없는 가격에. 맛도 굉장히 새콤달콤하고요.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만 드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산삼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분, 빵, 라면, 밀가루 음식이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을 추천합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카무트 효소. 그런데 스펙, 가격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에 하루 단 한 포만으로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 특허 공법 글루텐 분해 효소로 라면, 빵과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합니다.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서는 최저가를 보장하고요.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으로 드세요. 네, 자, 이 효소 요즘 소화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나이 먹고 노화로 인한 소화 기능이 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좀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효소를 잘 챙겨 드시는데 효소도 진짜 종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효소 그리고 좋은 원료로 만든 효소를 골라 드셔야 되는데요. 이 카무트가 이게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무트로 만든 효소가 굉장히 그 좋다. 고급 효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역가 수치도 역대급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맛도 딱 드셔보시면 그냥 미숫가루 맛이에요. 고소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자, 늘 말씀드리지만 맛이 좋아야 손도 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소하게 맛있는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으로 잡아봤어요. 네. 네. 남편이 돌아왔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 많은 것들이 유추됩니다. 예. 일단 애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애정 재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둘 다 있습니다. 지정, 일단 이거 오늘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배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한된 정보들 속에 범인이 누구인가를 그렇죠.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논쟁 중. 이거 앞으로 뭐 이건 논쟁은 그냥 사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이제 프로파일러시니까 요 제한된 정보들 속에서도 이제 범인을 찾으실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우리도 한번 추리해 봅시다. 네. 일단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주 기이한 사건이에요. 두 개의 사건 자체가. 네. 그리고 굉장히 기이했기 때문에 왕에게까지 보고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오. 하나 명종 때 일입니다. 형을 죽인 강상죄로 처벌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친형을 죽인 친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 음.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자기 형 이름이 이제 유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형을 강상죄로 죽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똑같이 재산을 노리고 처남을 죽인 매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요거는 선조 때 일입니다. 한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의 텀을 두고 발생된 두 개의 사건인데요. 네. 알고 보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등장인물이 사건. 같은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유유라는 인물을 둘러싼 유유 혹은 유유가 가질 수 있는 재산과 재산 상속을 둘러싼 두 가지 사건입니다. 요게 실록에 그러니까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 있어요. 네. 근데 실록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실록에서 종결이 됐어요. 네.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실록이 최후의 기록이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재산을 노린 처남을 죽인 매부의 살인 사건으로 실록에는 종결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연 첫 번째 형을 죽였다고 주장했었던 유연의 처가 살아남아 있어요. 처 네. 와이프가 유연의 네. 처. 이 와이프가
이 사건 너무 억울하다. 음. 일단 첫 번째 사건이었었던 우리 남편이 형을 죽인 강상죄로 처벌받았었던 것 자체가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혹시 이항복이라는 그 조선 중기 문신을 오성관음. 예 맞습니다. 네. 그 이항복한테 부탁해서 네. 유연 자기 남편과 관련된 이제 그 책을 하나 써달라라고 해서 책을 씁니다. 남편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유연전이에요. 유연전. 네. 근데 이 책은 나중에 선조가 그래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무고했지. 이거 한번 이항복이 네가 한번 잘 써봐라고 해서 왕의 명령까지도 이어졌던 책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책이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그 매부 네. 죽은 매부 네. 이제 처남을 죽였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났었던 그 매부 이름이 이재예요. 이재. 이제. 심지어 이재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어. 왕족이에요. 이 왕족이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 우리 아버지도 무고하다.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생 송원록이라는 또 다른 책을 씁니다. 네. 둘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책이 나왔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의 사건 가지고 지금 명종실록 다르고 선조실록 다르고 유연전이 다르고 이생 송원록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최근에 한문학자와 역사학자가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책이죠. 야. 다른 책이에요. 하나는 유유의 귀환, 조선의 상속이라는 저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노비 네.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권내용 교수님이 네. 권내용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네. 이 책은 결론은 내지 않지만 사실상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맞다. 예. 그런데 강명관 교수라는 네. 그 부산대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 그 네. 한문학자세요. 네. 이분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책을 씁니다.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시 부인의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 알고 보면 처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의 부인이었던 네. 이 유유의 부인이었던 네. 백시 부인이 모든 것에 시나리오를 짠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맨 그 어떻게 보면 한 여자의 이빨 털기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사라졌는데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네. 이 유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꿀꺽하려는 부인의 생존 전략이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나온 거네요. 지금 그러면 명종실록, 선조실록, 유연전, 이원 송원, 이생 송원록, 송원록, 그 권내원 선생님 책, 책, 광명관 교수의 책이 광명관 다 달라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것은 네. 이제 중요한 개념이 총부권이 나와요. 총부권. 우리 종부는 들어보셨죠? 네. 종부 이전에 우리는 총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종부라는 것은 유교적인 의미의 문중에 이걸 가지고 있는 좀 뭐 종부 뭐 몇 세 13대 14대 동부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근데 총부는 그 집안의 그 살림을 하는데 네. 종부보다는 약한데 이 총자가 모을 총자인데 총무할 때 총자구나. 총 맞을 때 총인데 모을 총자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총부권의 이동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을 그런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연 관련된 부분이 총부권의 이동 왜 유씨 부인이 굳이 가짜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조선 중기에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와 연결이 돼 있는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치정과 남편 만들기와 누구 죽인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완전히 상속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총부권의 이동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걸 강명관 교수가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권내영 교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너무 죄송한데 재미가 너무 없었나 봐요. 그래? 뭐야?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넌 지옥 갈 거야.
하여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진짜 하품 지옥 같다. 거기서 입이 찢어지게 진짜 죽을 때까지. 아니 근데 방금 이 문제가 사실 권내현 선생님이랑 강명광 선생님 두 분 책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 문제라는 겁니다. 상속의 제도적 변화 뭐 이게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중간까지 되게 집중해서 듣다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자, 이게 등장인물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자, 당한 살인 피해자 유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가가 지금 중요한데 맞아요. 이 사람을 죽였다고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게 동생인 유연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니다. 이 유연의 부인인 이 씨가 내 남편 억울하다. 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책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살인자로 또 다시 지목이 된 게 매부 이재. 네. 그러니까 이 유연 유유 형제 여동생이 있었나 보죠? 누나입니다. 누나. 누나죠. 누나의 남편이죠. 네. 매부 이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인 것이다 재산을 노리고. 그렇죠. 요렇게 결론이 사건이 일단은 종결이 됐는데 맞아요. 이후에 아니다. 또 다른 이제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등장인물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네. 한 사람을 더 몇 사람만 더 할게요. 첫 번째 유예원입니다. 이게 예원. 유유 내 집안 이 집안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을 설명 좀 드려야 돼요. 네. 집안이 잘 살아요. 그게 집안.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까지도 벌어졌겠죠. 뭐, 네. 땅이 많은 거죠. 얼마의 땅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유예원 자체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분들입니다. 지금 다 대구 분들인데 이 창녕 지역의 현감까지 지냈을 정도로 일단 유예원 자체가 잘 나가요. 근데 조부 증조부로 올라가면 더 잘 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중앙관직을 꿰찼었던 집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원도 현관까지 지냈을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꽤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아래 4남 3녀예요. 와. 4남 3녀예요. 근데 아들 중 이 4남 중에 첫째와 막내는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누구냐면 유유예요. 그게 장남이 된 거죠. 사실상 장남입니다. 장남인 거죠. 사실상 장남. 이 사람이 백 씨와 결혼을 한 거고요. 네. 24살에 향시, 그러니까 초시 합격을 했을 정도로 일단 똑똑해요. 초시 합격을 했을 정도로. 근데 이 3녀가 있는데 이 3녀들이 다 시집을 가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씨 부인, 그게 이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남편이 이재인데 왕족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최은규라는 사람입니다. 최은규. 최은규 이 사람이 약간 누구냐? 사자 느낌 되는. 아, 좀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유유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유요. 내가 유유요라고 네, 하고 등장하는 사람. 10년 뒤에. 유유가 가출한 지 4년 만에. 4년 이렇게 왜 가출했느냐? 유유란 사람이 아까 똑똑하긴 한데 문제가 좀 있어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네.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갖고 똑똑한데? 예, 똑똑한데 초시 합격도 일찍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는.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최은규의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은규의 첩 이름이 춘수예요. 이 춘수와 최은규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지. 최경백이라는 아들입니다. 요 사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요렇게 등장인물을 정리를 하고 네.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추리소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예. 흥미롭다. 진짜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완전 네. 추리 소설이에요, 이거. 네. 이 참고로 요거 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그 재미를 보신 분이 계신데 이익주 선생님. 그러니까 예, 시립대 이익주 선생님이 요걸로 방송 많이 하셨거든요. 이익주는 역사에 나오. 예. 이익주 선생님이 고려시대 전공자 선생님이신데. 지 전공도 아닌데 아니. 내 전공 가지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뭡니까? 하는 말이지. 그런데 이익주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으면 이익주 선생님은 강명감 선생님의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이 가짜 남편을 만든 백씨. 백씨 부인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가출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도 잦은 가출이 있었어요. 나이를 먹고도. 네. 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출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네. 사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 심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심지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의 병.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네. 아내를 맞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어 음. 아버지가 어비박하다며 나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남이 후손을 못 본다고. 네. 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인한테도 욕을 먹어요. 부인한테. 당연한 부인이 좀 일단 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예 그냥 관계 부부 관계 자체를 안 맺었나 보네. 왜냐면은 했는데 못 낳는 거면 부인이 이게 내 탓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그러니까 텐데 누구 문제인지 남편을 모를 타박했다는 텐데. 얘기는 아예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네 부부 관계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네. 뒤에 설명을 쭉 드릴 정황으로 보면 유유는 아마 성소수자였을 것으로 게이였다. 당시에는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나 네. 잦은 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네. 사실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 왜냐하면 유유의 일단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년이 됐지만 자식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비박하다며 나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아빠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손주 못 낳는다고 아들을 안 보는 건 좀 너무 박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든 후사를 보려고 했지만 네. 장남이니까 사실상 장남이니까 첫째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 거지나 이런 게 남 땡땡 치고 땡땡 치지 말라 그랬는데 남성답지 못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챈 첩을 들이거나 뭘 해도 되는데 그걸 안 된다는 안 했다는 걸 거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자식을 못 보는 게 그 며느리 탓이 아니라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 있었던 아들 탓이라는 그냥 걸 그래서 알고 있다는 그게 거예요. 어비박하다는 거지. 네. 갑자기 서로 흥미로워지네요. 네.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외모에 대한 묘사를 보면 털이 없다. 얼굴이 너무 하얗다. 불쌍하다. 키가 작다.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묘사들로 봤을 때 아빠가 보기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유유는 약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걸 여성성이 이렇게 좀 강한. 그렇죠. 마음이 확 가네요 갑자기 유유한테. 유유는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미 뭐 여기 네.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1558년에 유유가 장기간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33이에요. 네. 일단 행방불명이 됐어요. 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명종실록에는 마음의 병을 알아 미쳐서 뛰어나갔다. 선조실록에는 유유가 미쳐서 도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562년에 유유의 매형 이재 여기서 네.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네.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에게서 동생 유연한테 네.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가 그 유연. 매부가 음. 유유의 동생인 유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뭐라고 썼냐? 해주의 최은규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음. 아무리 봐도 걔가 네 형인 것 같다. 유유 같다. 지금 이름을 바꾸고 최은규라는 가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 사건은 최은규가 이재한테 접근하면서 시작돼요. 이 최은규라는 사람이 스스로 유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간 다리에 누군가가 하나 더 있어요. 중간 다리에 연결시켜 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한테 내가 유유요. 유용.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듣고 음. 이재가 유연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원래 유유를 실물을 본 적이 없었나 보네요. 봤죠?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다 얼굴도 아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처럼 뭐 성형을 했다도 아니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비슷했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어. 말도 안 되게 달라요. 아니 근데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자, 그럼 그래서 이제가
용의 선상에 올랐구나. 그렇네 이상하네. 쭉 들어보세요. 일단. 너무- 일단은 감질나네. 이제는 만나서 긴가민가 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보자마자 울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일단은 유연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노비들을 보냅니다. 집안의 노비들. 이 유유를 알고 있는 노비들. 도련님 얼굴을 봤던. 네. 어. 억종과 몽합입니다. 어. 이름이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죠. 노비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지. 예. 억종이. 억종이와 몽합이를 보내요. 어. 보냈는데 두 명의 노비가 엇갈린 주장을. 다 다르지. 어? 뭐야? 한 명은 유유가 맞다 그러고요. 한 명은 아니라 그럽니다. 한 명 매수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늙은 사람은 맞다 그래요. 어. 젊은 애는 틀렸다 그랬어요. 그럼 늙은 사람이 더 오래 봤을 거 아니야 유유를. 그러니까 유연이 맞나 생각을 했던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얘 보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 본인이 이제 직접 내려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단 최은규의 첩이랑 같이 서울로 와요. 일단 네. 이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랑 만나요. 네. 이재가 이상한 거예요. 이 최은규가. 네. 왜냐하면 생김새는 너무 다른데 세상에 유유만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줄줄줄 퍼. 정보를 다 그리고 노비도 알아. 처음에는 뭐야 다르잖아. 왜냐 얼마나 다르냐. 키가 커요 일단. 3년 만에 키가 클 수 없잖아요. 33살에. 네. 내가 살았던 오창석이요 하고 나타났는데 맞는데 180인 거야. 아, 그런데 원래 없던 털이 무성해요. 키 큰 어려워. 근데 얼굴 색깔도 달라. 호르몬 주사 맞았나? 누가 말했지? 내가 3년 사라졌는데 거의 없다로 돌아온 거. 오창석입니다. 누가 믿어? 그리고 나와서 벌크업했어. 부었어요. 못 먹고 벗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면 당연히 안 믿겠죠. 아 그럼요. 지금이라면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테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이라도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아 비밀 아니까? 말도 안 되는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심지어 종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노비 얼굴을 어떻게 아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너 오랜만이다. 순사. 누구냐? 야 너 누구야? 너 개똥이 아니야? 나 만나자마자 옥종아 이렇게 바로 했나보구나. 너 억종이 아니야? 야 너 옛날에 너 형님네 때 그러니까 죽은 형. 너 형님네 때 노비였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야 옛날에 형님 장례식 때 상여 뒤집혔던 거 너 기억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당사 또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선 또 모르는 얘기를. 아예 모르는 얘기. 이거 누가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러니까 몽타주 그려주고. 갑자기 그 다음에 누구 딱 여종을 딱 여노비를 딱 보더니 야 너 나랑 너 옛날에 했잖아. 아이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나랑은 아니에요. 너 처갓집에 누구 몸종이랑 너 옛날에 정분 났던 거 새끼야 내가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놓고 보면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긴가민가한 사람들한테서는 갑자기 우리 둘만 아니면은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 당당한 모습에 가스라이팅이 된 거구나.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얼굴이 이렇게 달라? 그렇지. 그럴 때마다 내가 고생해서 이랬어라고 그렇지. 대답을.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다. 마음 고생한다고 키가 커. 그건 불가능하지. 근데 이 얘가 시기에- 마음 고생을 너무 안 해서 키가 안 큰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우리는 마음고생이라면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과학적 의학적 정보가 없는 이 시기 사람들한테 사진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이래. 아이 고생하니까 키도 크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라고 주장했었던 이야기를 들은 유연이 옵니다. 동생이 와요. 형을 보러. 네. 근데 여기 이 형을 본 유연의 반응이 또 기록마다 달라요. 일단 유연의 입장에서 쓴 유연전에는 보자마자 틀렸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안다. 네. 근데 이게
더 객관성 있지 않을까요? 네. 유연의 반응은 왜냐면 유연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단 대구까지 같이 간다는 게 조금 그게 조금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해버린 거죠. 나는 긴가민가 한데 주변에서 아이고 주인님 하도 말이 맞다고 하니까 왜 맞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니까 유연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일단 대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갑자기 유연이 생각을 바꿔요. 이 새끼 아니야. 음. 왜냐면 열흘 동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아, 그러니까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니까 깊이 나눠보니까 아닌 것 아닌 거구나. 그래서 압송을 합니다. 아. 묶어서 체포를 해서. 대구부에 연락을 해요. 네. 이 새끼 자기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잡혀 올라가는데 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인인 백씨 부인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미망인이죠, 미망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백씨 부인과 이 유유라고 주장하는 최용규 사이에 이때 대구부로 압송되는 과정과 대구부에서 3번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네. 헐. 3번의 편지를. 근데 유연이 그 편지를 백씨 부인한테 가서 보여달라 그래요. 왜냐면 뭐 필체라도 확인을 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아야 이 그러니까. 새끼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백씨 부인이 그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비공개하네. 이상하다. 야, 이거는 뭐 그 뭐냐 증인 선서 안 한 거랑 똑같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진짜 일단 너무 의심되게 보지는 마세요. 저는 일단은 그게 진짜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어요.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죠 그 편지를. 뭐 희박하지만 그럴 네.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구부에 왔는데 갇혀 있는 사이에 이 그 유유의 옛 친구가 찾아옵니다. 얼굴을 안 봐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더니 네. 이 최용규가 유유라고 주장하는 이 최용규가 너 내 친구 아무개 아니야? 이건 라고요? 이상한데? 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얼굴이나 에피소드는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목소리만 듣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만 알았던 이야기. 우리 옛날에 옛날에 눈 오는 날 우리 저기 절에 들어가가지고 시 짓고 놀았었던 거 기억나냐? 이렇게 그 자 친구다. 안 믿어요? 친구면 친구한테 믿는데 한몫 띄워준다고 했겠지. 자 이거는 일단 이상하다. 밝혀진 사안은 아닙니다. 친구면 믿는데 응.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그 부인이랑 나눴던 편지 중에 누구누구 친구를 보낼 테니 라고 만약에 설계가 들어갔다. 네. 그럼요. 이 지금 정보 공개가 정확히 안 됐으니까. 맞지. 네. 뭐 그랬을 수도 뭐, 있죠. 그건 이건 추측하기 다 나름입니다. 가능성이니까. 내 친구하고 있었던 일을 부인한테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하나? 그거를 백씨 부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 애초에 친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와요. 뭐죠? 그럼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일단 종들도 갈려요. 맞다 일단 아니다. 노비들도 기다, 갈려요. 아니다. 맞다 아니다로. 근데 유연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유연은 절대 아니다. 근데 친구는 와가지고 그거 듣더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아빠 친구도 와요. 네. 딱 보더니 근데 최용규를 보더니 야 내 친구랑 똑 닮았네 이러는 아빠 친구가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 사실 사기. 그 사람 사기꾼이네. 그래서 어쨌든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구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최용규 유유라고 주장하는 이 최용규가 부인과의 일화를 털어놔요. 네. 첫날 밤에 네. 내 부인과 첫날 밤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치마를 벗기려고 했는데 겹치마였다. 그리고 겹치마에 피가 묻어 있었다. 월경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거부해서 첫날 밤에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 거사를 치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와이프 아니면 증언할 수 없지. 백씨 부인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절대 모르지. 알려줬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백시분이라고 너무 가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허벅지 안쪽에 점이 하나 점이 있다. 있다. 백씨 부인이. 백시 부인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백시 부인이 알려줬거나 저희 알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얘기가 딱 하니까 판이 뒤집힌 거예요. 맞는데? 그걸 맞는데. 어떻게 아냐? 맞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최은규가 유유라고 주장하는 이 최은규가 몸이 아프다, 마음의 병이 걸렸다 자기 또 그러면서 관노의 집에 병보석을 신청합니다. 이때도 병보석이 있어요. 그러게요.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병보석을 신청했다가 이 최은규도 행방불명이 됩니다. 에? 이 유유라고 주장했었던 이 사람도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나 병보석 나오자마자. 네. 도망을 간 거죠. 쫄렸네, 쫄렸어. 동원을 간 건지 자, 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새끼 거짓말하고 쫄려가지고 도망갔네라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백씨 부인이 소복을 입고 찾아옵니다. 네. 관청에 어. 동생이 내 남편을 죽였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은규를 유연히 죽였다. 그렇죠. 백씨 부인의 주장이에요. 백씨 부인의 주장은 최은규를 관노 집에다가 묶어놓고 죽인 다음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왜 동생이 죽였냐? 유유가 돌아오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유연이기 때문에 아마도 형의 재산을 노린 유연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나눠 먹기 싫어서. 왜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죽었죠. 네. 둘째였었던 유유는 가출을 했어요. 네. 그 사이에 아빠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 시기에 재산 상속은 균분 상속입니다. 형제간의 공동 저기 나눠서. 똑같이. 그런데 과부한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부한테 주어진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쟁점이 됐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총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부냐 아니면 실제 제사를 지내는 종부냐를 놓고 이게 예전에는 총부권이 셌는데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유연이죠. 유연의 권리가 조금 세졌었던 시기가 이때예요. 하필 조선 중기로 넘어가네. 그러면 이 백씨 부인의 입장에서는 네. 최은규가 가짜건 진짜건 상관없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 거지. 무조건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 남편을 죽인 유연을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이건 조선 뭐 상속 법제사도 굉장히 중요한 네. 사건이죠 사실. 그래서 동생인 유연을 고소한 겁니다. 이제는 사건이 유연이 진짜냐 가짜냐 일단 그냥 어떤 재밌네. 유연 진짜야 가짜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동생이 형을 죽인 강상죄 사건이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삼성교자라 그래서 이 대법원 같은 거예요. 조선 시대에 의정부, 의군부, 사원부가 합자해서 신문해야 돼요. 굉장히 사건이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강상죄가 되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거니까.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유연이 잡혀옵니다. 유연이 의군부로 압송이 돼요. 네. 의군부로 압송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했죠. 조선 시대에는 과학 수사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살해 도구가 뭔지 그리고 사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밝히는 게 필요 없구나. 인두는 답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게 뭐냐?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속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선조 우리 다 했습니다. 선조 때가 되면은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아요. 그렇게 되면 4대부의 예라고 하는 게 원리 원칙에 입각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미 바로잡자. 처벌해야지. 이게 본복이 돼야 돼요. 이게 본보기를 강상제의 본보기 마치 어우동처럼 판례가 돼야 되는 거죠. 마치 어우동처럼 동생이 형을 죽여 이거는 어떻게든 조선의 이 형법을 이거 엄히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딱 하기에 너무 좋은 사건이 터진 거죠. 네. 인두로 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법을 세우는 어느 원칙이 중요한 사건으로 또 변질이 된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참. 살인들이나 그들의 욕망을 그렇죠. 채우는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유해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죠. 유연이 법인이 돼서 범인이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죠. 이 사회 조선 사회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데 이용이 돼야 되는구나. 돼야 되는 거고. 계속 지집니다. 어느 정도로 지지냐면 이때 그 심통원이라고 네. 심시일가 우리 이것도 다뤘어요. 요게 지금 그 왕의 외척 쪽이에요. 그러니까 심통원 정도면 이때가 그 윤씨 윤원영, 윤원영 일가 있을 때예요. 대윤 소윤. 네. 지금 그때요. 얘기가 아니 요때 지금 얘기가 그때입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대윤 소윤. 예. 그 심씨 또 윤씨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윤원영. 대윤 그때 소윤하길래. 흔히들 예, 쓰니까. 예, 예. 아, 지금 정치권에서도 사용하나요? 썼죠.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통원. 이 심통원도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든 이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로 입을 쪘을 정도로 자백해 이 새끼야. 그다음에 원래 하루에 장 30대 이상 못 치거든요. 이상 칩니다. 부서져 버리지. 이게 잘 보시면 인명선이에요. 인종과 명종은 형제예요. 그죠? 배다른 형제란 그쵸. 말이에요. 인종과 명종이란 말이에요. 인종이 죽고 명종 우리 문정왕후 때 다 했어요. 이거. 문정왕후의 네. 아들인 명종이 되면서 지금 이게 형제간에 이런 게 네. 굉장히 사령한테는 예민해요. 굉장히 그래서 뭔가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근데 유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현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억울한 형이랑 생긴 거지. 것도 달라.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재산은 유연이 다 지냈어요. 아버지 3년상 이거 다 그렇지. 유연이 지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내가 욕심이 아니라 나는 당연한 거고 내가 당연하게 재산 받는 것도 내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형이 아닌데 왜 자꾸 형이 아닌 사람을 형이라고 주장을 하며 내가 형을 죽였다고 무고를 하느냐 처음에 말 안 합니다. 장 때리고 입으로 돌멩이 치고 난리를 치는 근데 거죠. 이게 증언이 다 일관되게 저거는 유유가 아니다라고 보던 사람들 얘기했으면 유연의 말에 힘이 실렸을 텐데 맞아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렇지. 관가에서도 이게 뭐야 유연의 말도 100% 믿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이제 저 고문 받는 걸 보고 유연을 저걸 옹호했던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었겠지 당연히. 아 그렇지 그렇겠네. 내 입도 저 찢어지는 거죠. 깨진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더욱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사람이 백시부인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만약에 채은규가 가짜 유유인 채은규가 가짜인 걸로 가짜라서 그냥 도망간 걸로 사건이 종결되면 백시부인은 큰일 나죠. 인생 뭐야? 나가리지 뭐. 개털. 그럼 이 채은규랑 바람났던 거야? 사통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 있잖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자기가 월경했다는 거 다 안에 걔한테 정이 줬다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때 백씨도 이건 절체절명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전면전이네. 네, 전면전이에요. 인생 걸고 지금 네. 이거 붙어야 되는 거네 서로. 근데 지금의 상황은 백시부인한테 진짜 유리한 거죠. 그렇죠. 유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유연 입장에서는 아 씨발 자기가 안 죽였으니까 일단 네. 안 죽였어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안 죽였으니까 채용규 그 새끼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잡아와라. 잡아와라.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말고 잡을 때까지 걔를 찾아라. 나는 그렇지. 여기 그래 나 이렇게. 옥살이 하는 그래. 것까지는 오케이. 네, 나 씨발 여기 오게 있을게. 잡아와라. 잡아와. 그다음에 형도 분명히 살아있다. 형이랑 채용규를 잡아오면 나는 억울한 게 풀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고문했고 이제 결론이 정해졌는데 그럼 그렇게까지는 의견불안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아 이때도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이때도 존재했었네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글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 상황에서 노빠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 직진만 해야 돼요. 진짜 누가 마치 이 대본을 쓴 것처럼 상황이 서로가 서로 진짜 각자의 인생을 걸고 붙어야 되는 판이 돼버렸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두를 이기지 못한 유연이 아우 씨발 그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다음 날 처형시켜버려. 야 진실이 사라졌어 그러면. 너무한다.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진실을 알 방법 하나가 사라졌어. 그다음에 이 마지막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씨발 내가 죽였다 했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형이랑 채영규 이 새끼 살아 있을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찾아 달라라고 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심통원이 와가지고 나졸들한테 야 묶어 그러고 입을 짓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심지어 능지처사에 당한. 웬일? 찢어 죽인 거. 그 본보기여야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극형을 강상제에 찢어 죽인 거. 일단 참고로 능지처사는 중국이랑 조선의 능지처사 달라요. 중국은 살을 하나 살아 있을 때 포를 뜨는 거고. 알을 뜨는 건데 조선은 그런 형벌은 그건 내린 적이 아니지. 없습니다. 능지처사라고 결론을 내린 건 중국에서 찢어 죽이는 것만큼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은 거열형으로 그게 우리가 그 말한테 묶어가지고 네. 이게 조선의 그게 능지처사입니다. 찢어 죽인 거. 조선의 능지처사는 능지처사라고 하는 형을 땅땅땅 하지만 집행은 거열로 해요. 이 유연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능지처사를 당할 만큼의 큰 죄야라는 죄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 당시에 명종은 힘이 없었고 살인들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왕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의 사건을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때는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어야 해요.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결과가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에 써 있습니다. 명종실록이에요. 유유를 살해한 학생 유연을 처형하다. 유연을 처형하였다. 이에 앞서 대구부에 살던 유유가 10년 전에 마음의 병을 알아 미쳐서 떠돌아다니다가 해주 경내에 흘러들어 기거했다는 소리입니다. 첩을 얻어 여기 이 첩이 아까 채용규의 첩인 춘수예요. 첩을 얻어 머물러 살았는데 요거는 지금 다 채용규가 유유라고 하는 걸 전제에 두고 씁니다. 혹 유유라 일컫기도 하고 성명을 바꿔 채응용이라고도 했다. 올 봄에 첩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 그의 매부 달성도정 이제가 소문을 듣고 불러보았더니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픈 나머지 얼굴 모습은 변하였으나 말과 동작은 실제로 유유였다. 유유라고 믿는 겁니다. 유의 아우 유연은 대구의 본가에 있었는데 시기 연에게 통지하여 유연에게 통지하여 연에게 데리고 가게 했다. 연이 올라와서 서로 보고는 드디어 함께 돌아가는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맞이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못된 꾀를 내어 결박을 지우고 상처가 나도록 구타하고는 그의 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구부에 소송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으로 매듭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이 그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하고 끝냅니다.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15년. 네. 1579년. 선조제위. 네. 왕도 바뀌었어요. 네. 평안도에서 갑자기 유유가 다시 등장. 살아 있었으니까. 진짜 유유가? 진짜 유유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터졌냐면 윤국형이라는 사람한테서 터져요. 이 윤국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구 근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여행을 다니다가 천유용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천유용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오. 또라이 같은데 공부는 곧 잘해요.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네.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보고 있으면 도라이 같아. 근데 성씨가 하늘천자의 천유용이에요. 없는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 쓰면 안 되죠. 자기가 하늘이라 쓰시. 이상하잖아요. 천재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라이 같은데 이상한데? 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네 동네로 돌아왔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 유유 사건이 이미 구전동화처럼 그렇지. 조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왜냐면 강상제로 처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다 의아한 거야. 근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동네니까 네. 이 동네 친구들이 원래 유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천유용이 탁 하고 떠오르는 거야. 씨발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천유용이랑 생긴 사람 너무 비슷한데? 오.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선조한테 합니다. 왕한테 명탐정이네. 경연 자리에서. 경연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다. 내가 천유형이라는 사람 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유유 같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또 선조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사건 자체가 강상제로 샘플링 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선조 입장에서 제 약간 개인적인 불편할 수 생각은 있겠네요. 아니요, 그냥 선조가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재밌어. 나 물어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봐. 몰라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고 관련된 대신들을 혼내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흥미로워했던 건 사실 왜냐면 들었으니까. 근데 재밌잖아. 일단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 지금 이야기도 핑계해가지고 안 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점수 낮다고 알고 있었는데 걔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됐구나. 윤국현이 홍문단으로 올라가자마자 선조한테 임금님 전하 재밌는 얘기 있는데 옛날에 명종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동네 가 보니까 씨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천유형이 이 새끼인 것 같은데요. 요거 한 번만 조사해 보시죠. 선조가 재조사를 명합니다. 재조사를 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 천유형을 찾았어요. 찾아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유유입니다라고 자백을. 근데 그 믿어야 되잖아. 근데 일단 외모는 그때 논란이 됐었던 그 외모랑은 다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쌍하고 쌍하고 키 작고. 털도 없고 키도 작아요. 네. 근데 자기 집안의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의 가계를 쭉 읊어버립니다. 그럼 이거 끝났지 뭐. 유유인 거죠. 유유인 거죠. 그리고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생존자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15년 당연하죠. 아니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동생이 형을 죽인 강상죄로 처벌되는 과정에서 이 백시 부인 편들었었던 사람들 다 재조사합니다. 다 줬댔지. 그지? 싹 목 쳐야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최은규가 잡혀요. 가짜 유유까지 잡혀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둘이 동시에 잡혔구나. 이것도 흥미로워요. 일단 또 유유는 요 타이밍에- 잡았어요. 최영규는 어디서 아니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선조가 싹 다 뒤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는 흥미로웠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대신놈들이 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목 치고 싶은 사람들 몇 그렇지. 명 여기 있을 수 엮여 있네. 있었겠지. 그래서 일단 유유, 이재, 천하, 네. 그 매부죠 매부. 그다음에 춘수, 첩 잡아갖고 옵니다. 최은규의 첩. 최은규의 첩이에요. 잡아갖고 이제 이때 주장이라면 유유의 첩이었던 거죠. 가짜 유유의 유유의. 첩 잡아옵니다. 그다음 노비 잡아옵니다. 백시 부인. 백시 부인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냐면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을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데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동안 집중 케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샌들도 많이 신고 발가락이 노출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좀 관리가 필요하신데 요거를 샵 어디 이렇게 따로 다니면서 샵 같은데 다니면서 관리받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못하죠 사실.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죠. 따로 손톱 관리 받으러 다닌다 이런 말 듣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기 바쁘고 그나마 시간 나면 쉬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실 때 그냥 붙이고 자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편합니다. 자,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부분들 손에 물 많이 묻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습진이나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캐라셀 패치로 이제는 간편하게 바르지 말고 붙이세요.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줄었지만 오히려 보장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자,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 한 번씩 재점검 필요합니다. 네, 해야 한 돼요.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 중에서 혹시 쓸데없이 들고 있는 거 없나? 아니면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낫는 것인지 이것도 판단받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새로 보험 가입하실 때도 여러 회사의 보험을 비교하시려면 그 보험회사 직원마다 만나면서 상담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보험 장터에 연락하시면 여기서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다방면으로 찾아서 나에게 딱 맞는 최적화된 보험을 찾아줍니다. 예. 시간도 절약되고요, 돈도 맞습니다. 절약되는 여러분들 현명한 방법이 바로 보험 장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담 전화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백시 부인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냐면 백시 부인은 이 이후의 재판 과정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유유를 만나지 않습니다. 가짜 유유인 최은규도 만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사족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4대부의 부인은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상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불러서 약간 그런 대지신문 같은 거 안 해. 아, 증인 채택 안 해주는구나. 약간 그 존중의 의미. 야 씨. 아니 근데 혐의점이 보이잖아 일단. 그래도 심증이 안 너무 확실한데도 부실 않아요? 안 합니다. 왜냐? 이때의 사건에서도 백시 부인은 한 발 비껴갑니다. 왜냐? 춘수가 이 가짜 유유의 첩이라고 첩이. 주장했던 춘수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죠? 이 모든 것은 최은규와 이재가 꾸민 거다. 갑자기 이제 내부가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그래서 이생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재가 등장을 또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최은규 잡혔다 그랬죠? 선조가 잡으라 그래고 찾아보라 그래고 잡았어요. 최은규가 한양으로 압송되는 중에 목에 칼을 찌르고 자결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자살 당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실록에는 이게 만약에 최영규가 다 까발리면은 네. 백시든 날아가든 다 작살. 이재든 백시든 누가 아, 갈겼는지 모르겠지만 왕족 이제든 목이 날아갔어. 설계 한 사람은 반드시 같이 죽게 되는. 이때는 뭐 지문 감시고 나발이 없었을 테니까. 네. 아 근데 나 여기까지만 듣고 드는 생각인데 이걸 왜 영화화를 안 했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근데 제가 투자합니다. 제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가 이 내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꾸민 게 되는 거예요. 왜? 춘수가 일단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이제가 똑같이 인도를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고문을 받던 중에 죽습니다. 이제 맞아. 이제가 다 죽어요. 죽네. 그냥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죽네. 와. 추상이네. 와.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라고 하는 얘는 왜 최은규라고 하는 애를 데려다 놓고 이런 짓을 꾸몄을까? 그러니까 이제의 실질적인 실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득이 뭐냐 이 말이지. 아니 이 사람은 어쨌든 자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렇네.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 여자라서 상속률이 낮잖아. 이때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속 문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던 때예요.
원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초는 여자도 받을 수 있죠. 네. 균분상속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 때부터 어떻게 조금씩 보냐면 아까 총부랑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변했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요. 5분의 1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묘토, 종토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더 가져가게 되는데 이 채운규를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채운규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장에서는 채운규를 안 쳐서 조금 더 가져갔었던 거를 뽀찌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다. 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수정이 안 되는. 사실은 그렇지. 이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살인을 만약 이거 할 만큼의 크게 이득이 없네.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유씨 집안의 토지의 전체를 모르기 규모를 때문에 모르니까. 네. 그 조금 뽀찌 받으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토지가 뭐 만평이다 물론 이러면은 사실 그 조건이 그런데 엄청 큰. 그렇죠. 네. 그 이제의 저기 아내 그러니까 누나가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 땅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왜 이런 의심을 사게 됐냐면 이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유연의 그 누이죠. 누이랑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이 누이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세장가를 가요. 좋은 날. 그래서 세장가를 가가지고 그 세장가 간 부인 밑에서 애를 낳아요. 네. 그러니까 유윤의 집안과 이재 사이에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연을 계속 맺고 있었어요. 이제는. 유연이 결혼하는데 다리를 놔준다거나 처가가 빵빵하니까 네. 계속 그 연줄을 안 놓고 안 있었다. 놓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이 새끼 이거 조금의 뽀찌나 이거 조금 더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정도의 의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생송원 녹에는 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거짓이다. 아니다. 그 재산 받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근데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의 동기로 보기엔 좀 약하다. 약하다라고 한 거죠. 음.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춘수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네. 춘수가. 최은규의 첩 춘수. 네. 최은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최은규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라거나 뭐 어디에 군수가 이 최은규를 미워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잡히지 않았었던 적도 있다. 재주가 있었다. 사기꾼 타고 났네 네. 약간. 과거에는 무당 노릇을 하며 소방 맞은 여성의 남편 행세를 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춘수의 주장인 거잖아요. 춘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데 춘수 입장에서는 공동 정범으로 꼽히지 않으려면 모든 죄를 최은규한테 몰아야 되잖아.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다 떨어져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수혜자가 그럼 누구냐? 백씨 부인? 백씨 부인인 거예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 백씨 부인.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 이득이 있는 거는 진짜 백신부위밖에 네. 없네. 그런데 백씨 부인은 그럼 어떻게 됐냐? 백씨 부인은 이때도 처벌은 면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유유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자, 아까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유연이 형을 죽인 사건으로 끝났어요. 15년 전에. 네. 그러면 최은규는 유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유의 첩에 아까 춘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네. 이 아들을 양자로 드립니다. 입적하는. 백씨 부인이요? 백씨 부인.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다 지재산. 자기가 아들이 있는 며느리가 되기 네. 때문에 그 재산은 다 내 거예요. 왜? 유해영. 최은규가 유유면 최경백은 유경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적통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잖아요. 서자라도 춘수사에서 그렇죠. 낳은 애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낳았어도 내가 안 낳았어 백시부인 내가 안 낳았어도 유유의 자식인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양을 시킵니다. 친양 야. 그래서 10년 넘게 얘를 키워요. 호요시카 호요의 편을.
대단하다. 야씨. 와, 그 애는 모르는 어릴 때 데려와서 모르는 상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얘기는 안 남아 있는데 아무튼 뭐 아니, 재산을 근데 자기 그애 입장에서는 원래 사기꾼이랑 그렇죠. 아빠가 사기꾼이랑 무당 아빠 불안정하게 있다가. 또우리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대구부 최고 유지의 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조용히 있어야지. 어차피 백 씨가 데리고 와서 놔도 걔 이름으로 자기 재산 해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 세 차례의 어떤 그런 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나? 이 내용이 뭐냐? 어. 아무도 모릅니다. 음.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잃어버렸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법도 하겠네. 그러다 보니 백씨 입장에서는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나도 속은 거다. 그렇지. 아니 최은규가 나는 얼굴을 못 본 적이 봤어요. 없으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도망갔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어. 나는 못 봤다. 그런데 아니 내 치마 안에 이야기까지. 그냥 우리 첫날 밤 이야기까지 얘기하길래 맞는 줄 알았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짜, 하면 와. 끝이에요. 와 이런 완전 범죄가 있나요? 그 당시니까. 와. 이 김씨 부인 아니 백씨 부인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제 남은 건 유유죠. 진짜 유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아 맞네. 진짜 유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응. 진짜 유도 처벌을 받아요. 뭐로 쳐버려? 도망 가출죄? 갔으니까. 가출은 아니고 봉양을 안 했잖아요. 네. 제사 봉양.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지내지 아. 않아요. 3년상을 지내지 않은 걸로 그건 큰 죄죠. 장이랑 3년 구속 아. 받습니다. 실형 받아내 실형. 네,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장은 돈으로 맞고 어. 맞으면 사실 죽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장은 맞고 실형 3년 살고 대구로 옵니다. 어. 아. 이제 백시 부인이랑 그러게. 살아야지. 같이 그런데 살아요? 한 번 딱 만났다고 합니다. 어. 한 번 만나서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라고 어. 고래고래 지랄을 한 다음에 서로는 보지 않고 사건은 끝납니다. 재산은? 재산은 이제 돌아가는 유희한테 간 거죠. 네, 아, 유희한테 다시 원래 유희한테 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 최경백도 아웃. 아. 왜냐 이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유연도 죽었잖아요. 어. 첫째랑 막내 그, 죽었었죠. 어. 유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어. 거죠. 동생인 유연도 죽었죠. 어. 그럼 이제 재산은 이렇게 따지면 가장 최종 승자는 유유가 되는 그렇네. 건데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초를 겪었었던 거니까. 어. 네. 이제 아무튼 사건은 진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본인 업이 있지. 본인이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도망간 게 아니라 가출해가지고 모든 걸 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봐야지. 그 정도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은 처참하게 죽었던 그러니까. 것 그리고 때문에. 유유도 돌아온 다음에 2년 있다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 아. 그러면은 그 재산은 나라로.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아니죠. 백시? 유연한테 자식이 있었어요. 있으면 이렇게 양자로 해갖고 유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뒤에 재산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네. 선조실록은 이제 어. 매부 그러니까 그 매부가 재산을 노리고 어. 최영규를 산 걸로 이제 했는데 네. 뒤에 한문학자 강명관 교수님의 주장으로는 이거는 아마도 백시 부인의 빅피처다. 빅피처지 않았을까? 생존 투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피셜을 네. 해보시면 되는 뭐 거죠. 가장 간단한 건 그거겠죠. 잠깐만요. 근데 우리 프로파일러 얘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봅시다. 왜냐면 제일 전문가니까 얘기하면은 너무 딱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최은규가 어떻게 이렇게 유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인가. 그게 비슷해요. 아무리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조력자가 없었다면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그렇겠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도 이 집안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안 이야기에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동생한테 듣지 않은 이상. 근데 아무리 여동생을 통해서 그 누나를 누나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달이 걸러서 듣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자세하게 아무리 최웅기한테 설명한다 해도 최웅기가 그걸 실제로 또 연기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만큼 연기를 되려면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집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백씨밖에 없다. 백시 부인. 백씨. 저는 그 유유가 만약에 진짜로 성적 소수자였다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 틀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간 건 맞는데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 예전에 사실 20년 전에 사람 죽였었어. 술 먹다가. 유유가 어제 돌아다니다가 사실 나 어디 집에 존나 잘 사는 집에 괜찮은 집에 결혼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못 살아서 나왔어를 장마당에 어디서 썰을 들은 거지 최영규가. 그래서 그럼 그 자기 마누라 어떻게 그냥 자기 살겠지. 아마 그래도 재산을 받고 살 거야 하고 최영규가 레이더를 돌려봤는데 이게 상속이 딴 데로 갈 것 같은 것처럼 보인 거지. 유유랑 그럼 최은규가 만났을 수도 있다.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둘이 유유가 최영규한테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유가 있는 술자리에 최영규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인지 내려가서 봤더니 실제인 거야. 그래서 백시 부인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가지고 나랑 짜자. 재산 한 면 반띵하거나 난 안 건드릴 거다. 1분만 나눠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말을 맞춘다면 그 백시 부인이 그러면 내가 몇 개만 알려줄게. 남자 노비는 누가 있고 여자 노비는 누가 있는데 이런 썰 너 알고 있을 거야. 외워. 오 작가. 시대로 왜냐? 탄탄한데? 이게 강명관 교수의 그렇죠. 내용. 핵심. 아, 진짜? 맞아요. 왜냐? 음. 최은규와 백시 부인은 서로 실제로 봤을 가능성은 적어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백시 부인은 계속 대구에만 있었거든요. 얘는 해주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얼추 맞는 거죠. 네. 아마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출발을 한 다음에 백시 부인과의 이 편지에서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듣고 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백시 부인이 공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 굉장히 예리한데? 강명환 교수님이 딱 이렇게 주장하세요. 네. 제 주장은요? 교수님 없어요? 그냥 제 주장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니까. 맞아요. 나는 없어요. 교수님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난 담당 교수님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그 짤기 위해서라면 사장님 이야기로라면은 최은규랑 백시 부인이 서로 네.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만한 근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어디선가 들었어야 되는. 저는 이 모든 게 유유의 계획이었다. 성소수자로서 핍박받는. 너 너무 그냥 독특한 위해서 유리한 거 아니냐? 진짜로. 일단 해서 아빠도 연맥이고 자기 구박한 와이프도 연맥이는 그런 빅피처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백시 부인과 이재와 최은규의 3자 구도였을 수도 있지. 삼자 동맹. 삼자 동맹.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이재와 유유가 연인이었고 유유의 복수. 이재와 그치 그럴 수 있죠. 유유가 연인이었다고요. 네. 동성. 못해 이제 농밀한 밀담을 그래서 나누다. 유유의 복수극이다. 그렇게 따지면 최은규가 연인이었으면 더 가능성이 있지. 유유와 최은규가. 그러면 더 나 그 집에서 못 버텨서 나왔으니까 니네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인 박수니까. 척을 해. 박수니까. 거봐 다 탄핵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은규는 춘수의 말대로 박수무당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충 그런 느낌이 있고 유유가 사실은 최은규를 만나서 술집이든 뭐든 뭐해서 그걸 털고 했는데 최은규가 이용을 했고 근데 쟤는 가장 걸리는 게 이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재가 왜 죽어야 됐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는 혹시 이 유유와 연인이었지 않을까라는 이게 프로파일러 갑자기 이 프로파일러가 지금 동의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마지막까지 아껴뒀다 들을 얘기 이 정도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가 개입할 게 좀 애매해서 애매해서. 동기가 약해요. 네. 동기가 강한 뭔가 좀 더 강한 동기가 필요한데 연인이었다면 동기는 납득이 강해지죠. 되네. 동기는 좀 더 단단해지긴 하죠. 그리고 선조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선조가 이재를 죽인 격이잖아요. 고문을 해서 죽였으니까 뭐 왕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왕족이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선조한테 말한 윤국형 그분도 우연히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네. 사실 뭔가 그렇게 있다.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굳이 꼽을 일을 이유가 없다. 그럼요. 뭐 유연 와이프가 사주를 했다든지 누가 있을 거다. 이게 초대형 사건이네요, 진짜. 큰 사건이에요. 사실 되게 큰 아니, 사건. 정계와 재계가 얽힌 초대형 사건이네, 진짜. 이게 이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가짜 남편 만들고 막 이랬었던 사건인데 실록에 2번이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진짜 이게 영화하기 너무 좋은 소재인데. 근데 왜 아직까지 안 했지? 일단 이 책으로 2권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뭐 슬슬 뭐 드라마나 이런 거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거기도 썰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당연하죠. 천유용이 유유가 천유용으로 살아가는데 성적 소수자인 걸 들킨 거야. 윤국형한테 죽이려고 하는데 정치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 정치로 엮지 마. 그래, 아니, 정치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제가 받아오면 엮지 마. 절반 드리겠습니다. 정치로 엮지 그리고 마세요. 나중에 제거됐다. 뭐 그럴 수도 유유가 있잖아요. 윤국형한테. 일단 저는 백 씨는 전종서 배우를 좀 쓰고 싶고요. 잘 어울려요. 전종서 배우를 좀 쓰고 싶고요. 유유. 백씨는 유유, 유유는 임시완. 이 유연전에 임시완. 보면은 백씨는 좀 우악스러워요. 우악스러워요? 네, 약간 막 난리쳐요. 막 그 유연이 의심하거든요. 왜 아니 좀 편지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형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 내가 형이라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갑자기 막 그럼 날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칼 들고 나와서 나 죽이라고 막 하고 좀 우악스러워요. 그러면 자체가. 라미란으로 갑니다. 라미란으로 갑니다. 라미란 씨 이제 약간 연기 변신도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백 씨 라미란 가고요. 아마 나이는 3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33살에 유유가 가출해가지고 4년 뒤 있었던 일이니까 37이었을 거고. 그럼 서예지 씨 아닙니다. 김혜숙 씨 선생, 김혜숙 선생님 사실 아니지. 너무 여기도 다 너무 나이가 많지. 있으시니까. 30대 중후반. 30대 중반. 네, 30대 중반. 임시완 유유 가고요. 네. 예. 이제 홍석천 추천합니다. 왜 자꾸 이제가 성소수자라는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막 이 캐스팅까지 머릿속에 그릴 정도로 뭐 너무 영화하기 최은규 좋은데. 하정우 딱이야. 최은규 하정우 딱 이기지. 아니 왜 딱? 나 모르겠어. 너 봤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연기했잖아. 아가씨에서도 그런 비슷한 역할이잖아. 느낌이잖아요. 최은규 딱 하정우야. 예. 마음대로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나리오 기가 막히네,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자, 시나리오 해. 내가 투자하고 감수 우리 두 교수님 해주시고. 이거 보고 만약에 영화사에서 만들면 우리한테 뽀치 줘. 아니야. 아니야. 그 크롤 엔딩 크레딧에 MG한 기획 역사 대표 그놈 써.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거는 굉장히 네. 더 큰 채널에서 이익주 선생님이 터졌어요. 그때 안 만들었어. 누가 알아? 우리 몰랐어. 2년 전에? 한 2년 됐죠? 그럼 그 사이 동안 안 만들어졌고 지금 이 시점 이후에 만들었으면 우리 거 보고 한 거 맞아. 아니요. 왜냐면 그 털었던 데가 TVN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니 크랭크인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우리 거 보고 한 거야. CJ에서 투자를 됐다면 아마 이익주 선생님한테 가지 않을까. 우리가 선점해야겠다. 안 되겠다. 판권을 사. 네. 누구한테 사야 돼? 방권을. 이거는 사건이 없죠. 실록한테. 왜냐면 이건 역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방송. 신기하네.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